행복을 쫓을수록 더 멀어진다고 느낀 적 있나요? 목표를 달성하고 좋아요를 받고 완벽한 삶을 보여줬는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는 행복이 궁극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걸 사면, 저걸 이루면, 완벽한 셀카를 올리면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게 모두 거짓이라면, 행복을 쫓는 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2000년 전에 이 함정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 즉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오히려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왜일까요? 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왜 우리를 망칠까요? 답은 인간 심리, 사회의 조작,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발견한 진실에 있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행복을 쫓을수록 당신은 망가집니다. 고대 철학부터 현대 과학, 소셜미디어의 함정부터 개인적 고민까지 왜 행복에 대한 집착이 저주인지,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보여주는 탈출구를 찾아봅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휴가 사진, 꿈의 직업, 완벽한 연애 모두가 당신보다 행복해 보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 비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의 필터링된 삶을 보면 뇌는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당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은 젊은 성인의 불안과 우울증을 30% 증가시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가진 걸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게 환상이라 해도 말이죠. 이제 에피쿠로스를 보죠. 현대의 행복 비법 인플루언서와 달리 그는 진정한 쾌락은 단순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물건 사기나 좋아요 쌓기 같은 일시적 쾌락을 지속적인 만족과 혼동하죠.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기 보상을 쫓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쾌락의 쳇바퀴, 히더닉 트레드밀가 시작되죠.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새 물건을 사서 행복했다가 일주일 뒤 허전했던 적 있나요? 그게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회가 당신을 이 쳇바퀴에 묶어두려 한다는 겁니다. 광고, 인플루언서, 심지어 앱까지 모두 당신이 더 원하도록 설계됐죠. 에피쿠로스는 부, 지위, 끝없는 경험 같은 외적 쾌락을 쫓는 게 아타락시아, 즉 그가 추구한 평온한 상태의 정반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계속 속을까요? 뇌가 즉각적 만족을 갈구하고 사회가 그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만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전설 속 마이다스 왕을 생각해보세요. 그가 닿는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드는 소원을 빌었죠.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음식을 만질 수 없어 굶주렸습니다. 행복의 상징인 부에 대한 집착이 그를 파괴했죠. 1920년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제2 개츠비는 부와 사랑을 쫓아 행복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상처받고 외롭게 끝났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명성, 아름다움, 사랑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며 비극적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외적 인정. 이 이야기들은 에피쿠로스의 경고를 되풀이합니다. 돈, 명성, 인정 같은 외적 행복을 쫓는 건 고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정원에서 단순하게 살았죠. 빵과 물을 먹으며 대화와 성찰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저택이나 수백만 팔로워가 필요 없었죠. 그의 삶은 행복이 더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덜 원하는 데 있음을 증명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쾌락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쾌락 화려한 파티나 럭셔리 자동차이 아니에요. 그는 쾌락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 음식, 주거, 우정. 당신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것, 고급 요리. 이국적인 휴가 좋지만 필수는 아님. 삶, 허영적이고 공허한 것, 명성, 권력. 끝없는 부절 때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정. 그는 허영의 쾌락을 쫓는 게 욕망과 실망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동의하죠. 2022년 UCLA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40% 낮습니다. 에피쿠로스의 해결책은 필수적인 겉 좋은 음식, 깊은 대화, 조용한 순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어려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함을 받아들이려면 사회의 소음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완벽한 직업, 몸매, 인스타피드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거부해야 하죠.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 평온한 만족 상태가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날 때 온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걸 쫓는 걸 멈추면 당신이 놓쳤던 걸 찾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행복 함정 2025년에 지금으로 와보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독되게 만들죠. 부러움이나 포모, 소의 공포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띄웁니다. 2024년 MIT 연구에 따르면 Z세대의 70%가 온라인에서 행복을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공감되나요? 웃는 셀카를 올리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게 현대의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허슬 문화는 과로를 미화하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벌고 행복해지라고요. 하지만 2023년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60%가 성공을 쫓다 지쳤다고 합니다. 학교는요, 아이들에게 기쁨이 아닌 성적을 쫓도록 가르칩니다. 사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복은 다음 꿈에, 다음 이정표에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걸 광기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요? 에피쿠로스는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1. 욕망 단순화하기. 이게 정말 나를 만족시킬까? 자문하세요. 좋은 음식, 진짜 친구, 조용한 순간에 집중하세요. 2. 감사 실천하기. 2021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면 삶의 만족도가 25% 높아집니다. 없는 걸 원하지 말고 가진 걸 소중히 하세요. 3. 당신의 정원 찾기.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진정한 연결의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드라마 대신 깊이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정원을 만드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신을 더 쫓도록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과잉의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고통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은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신이 쫓는 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2000년 전에 이걸 받고 오늘날 과학이 증명합니다. 행복은 다음 큰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에서 내려오세요. 숨을 쉬고 살아보세요.